안녕하세요. 드림치과 원장 박종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라미네이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료를 하기 전에 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과정인데, 사실 많은 치과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치료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계획 없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라미네이트 치료 전에 치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라미네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왁스업 정밀 진단이라고 합니다. 왁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치아를 갖고 있는 환자가 내원을 했어요. 일단은 치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치아의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교정을 하더라도 또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치아 형태가 너무 네모났고 좀 각이 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얼굴형과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치아의 어떤 형태나 색감이나 이런 걸 다 개선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미네이트 진료의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검진을 하고요. 검진한 상태에서 일단 1차 상담을 합니다. 이때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려요. 라미네이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라미네이트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왁스업 정밀 진단 준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왁스업 정밀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후에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세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치아 삭제, 인상 체득, 본 뜬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인상 체득, 그 다음에 임시치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있다 오시면 라미네이트에 접착을 하면서 치료가 마무리되게 돼요. 이런 과정이 이제 정상적인 라미네이트 치료의 과정인데, 요즘 이제 대형화되고 좀 빨리빨리 많이 만드는 치과들, 그런 공장형 치과들은 이 과정을 그냥 휙 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를 계획하지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미네이트 정밀 진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환자로 다시 돌아가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치아가.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얼굴과 치아 간의 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까 그 환자는 아니고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런 치아의 환자분이 라미네이트를 하기로 해서 왔어요. 라미네이트를 하려고 왔는데, 하려는 원인은 여기 부분이 커다란 레진이 들어있어요. 레진으로 치료했더니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여러 번 치료를 했지만 자연치아 느낌이 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잇몸이 내려가면서 검은색이 보이니까 심미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굉장히 누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얼굴과 치아 간의 위치 관계를 보지 않고 치료를 했다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굴 사진을 찍었더니, 그리고 치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확인했더니 얼굴 전체에 비해서 치아의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얼굴 전체의 각도와는 맞지 않은, 옆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림으로써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의사야 당연히, 특히 저처럼 라미네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들은 얼굴과 치아 간의 위치 관계, 각도 이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보니까 이런 걸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지만, 보통 환자분들은 나의 얼굴을 보통 거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치료 후에 내 치아는 똑바로 왔는데 라미네이트 한 다음에 기울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기울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 전에
어떻게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 이렇습니다. 각도가 이 정도인데 라미네이트 통해서 이 각도를 바꿀까 말까 요거는 이제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임의로 결정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또 인지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 오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걸 억지로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치아를 굉장히 많이 삭제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거나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치료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나도, 치료하는 의사도 환자분도 인지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치아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이만큼 얼굴 사진은,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더라도 일단은 얼굴과 치아 간의 위치 관계를 먼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 얼굴 전체와 치아가 어떤 위치 관계와 각도와 돌출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치료 전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치아가 딱 중심에 있지는 않고요. 치아의 각도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환자와 상담을 미리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얼굴과 치아의 위치 관계를 관찰했으니까 이제 치아에 대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아의 교합 상태가 어떤지, 입을 다물었을 때, 또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합 관계, 위아래 씹히는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옆으로 이를 갈 때 어떤 치아들이 닿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어떻게 치아가 보이는지, 얼마큼 치아가 보이는지도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한 번 더 관찰하고 발음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더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아에 대한 비율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치아 하나도 길이와 폭의 비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와 이 치아 간의 비율, 또 이 치아와 이 치아 간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치아 안에서의 비율과 치아 간의 비율을 다 측정하고 치아의 크기도 다 측정을 해서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간혹 치아가 좀 작은 분들은 치료하기가 좀 쉬운 거고요. 치아가 좀 크신 분들은 이거를 환자분이 치아가 큰 거를 작게 하길 원하는 건지 또는 혹시 뭐 이제 작은 치아를 크게 하길 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전에 그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치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측면에서 봤을 때 치아의 돌출 정도나 뼈의 돌출 정도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합면에서, 그러니까 씹는 면에서 봤을 때 치아의 배열, 그 다음에 돌출 정도 이런 걸 확인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왁스로 치아를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걸 위해서 석고로 되어 있는 치아 형태를 저희가 깎아요. 왁스업 하기 전에 이제 치아를 실제로 삭제하는 것처럼 삭제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삭제되어 있는 석고 모델을 저희가 이제 3D 스캔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치료할 때 실제로 어떻게 치아를 삭제할 건지를 미리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왁스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치아 삭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왁스업 정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이 치아가 예쁘게 되려면 치아를 얼마큼 삭제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삭제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다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왁스업 정밀 진단을 통해서 치아 삭제까지도 다 미리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왁스를 입혀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런 진단을 갖고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냐 하면, 이건 이제 다른 환자분 왁스업인데, 이렇게 왁스업된 거를 이용을 해서 치아 삭제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얼마큼 삭제할 건지에 대해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치아 삭제할 때 굉장히 정밀하게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삭제 후에 임시치아를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임시치아도 이 왁스업을 이용을 해서 왁스업을 그대로 레진으로 만들어서 입안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치아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삭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이드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삭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앞니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많이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가 어느 정도 됐고요. 옆에 있는 치아는 거의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아도 부위마다 다 삭제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계획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왁스업 정밀 진단은 라미네이트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환자랑 같이 치아의 크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돌출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같이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시치아가 세라믹처럼 디테일한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치아 간의 비율, 볼륨감, 돌출 정도 이거는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환자분이랑 같이 상담을 해서 이게 괜찮으면 오케이가 되면 이제 세라믹으로 라미네이트 제작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라미네이트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4개만, 앞니 4개만 치료를 한 것이고요. 치열이 굉장히 가지런해지고 예뻐진 걸 볼 수 있죠. 네,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치아가 확연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드림치과의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자연차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인공적이고 어색한 게 아니라 치아 표면의 텍스처부터 시작해서 형태, 색감, 투명도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치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치열이 좋지 않고 치아의 형태가 굉장히 네모난 느낌이라서 얼굴형과 맞지 않았지만 치료 후에는 치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밝고 아름다운 모양이 되면서 얼굴과 특히 미소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굉장히 치료돼서 만족을 하셨고요. 치아 삭제량도 그렇게 많지 않게 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죠. 이렇게 이제 얼굴이 많이 기울어 주셨던 분. 예,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얼굴 전체에 비해서 치아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계셨고요.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좋아진 거죠. 다만 이제 치아의 형태와 색감과 레진으로 치료된 것과 블랙 트라이앵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요. 똑같이 왁스업으로 이제 치아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진을 제거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하고 여기 레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치아의 앞면 이런 데는 삭제가 안 됐어요. 여기도 삭제 안 했고요. 삭제 안 했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조금 삭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 아주 미세하게, 여기도 아주 미세하게, 여기도 아주 미세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진 제거한 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무삭제에 가까운 라미네이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됐어요. 예, 환자분은 뭐 당연히 매우 만족을 하셨죠. 치아의 형태나 색감이나 이런 게 아주 월등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미네이트 치료하기 전에 이 치아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얼굴과 치아 간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입술과 치아의 위치 관계도 저희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라미네이트를 위한 왁스업 정밀 진단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치과 의사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주 이제 표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런 그 왁스업 정밀 진단을 토대로 해서 치료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왁스업 정밀 진단은 치아 치료에서, 라미네이트 치료에서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